16층짜리 건물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상상해 보세요. 경사각은 거의 80도에 가깝습니다. 넓은 발판도, 난간도, 밧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대낮에 염소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미끄러지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손바닥만 한턱에 멈춰서서 옆으로 몸을 돌리고는 태연하게 돌을 핫습니다. 잠시 후 옆에 두 번째 염소가 나타나고 곧이어 세 번째 염소가 나타납니다. 10분쯤 지나자 텅 빈 콘크리트 대면은 마치 누군가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붙여놓은 것처럼 염소 떼가 통째로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출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친지노 댐에서 찍힌 이 사진들은 전 세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사람들은 지금도 댓글에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건 포토샵이다. 이럴 리가 없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염소들이 그곳에 올라갔다는 사실조차 아닙니다. 이상한 건 다른 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 그곳에 오릅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곳을 몇 번이고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전 세계에 적지 않습니다. 절벽, 벼랑, 댐, 돌벽 등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곳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삶의 평범한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생명체도 자발적으로 오르지 않을 그곳에는 대체 어떤 귀한 것이 있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 사냥과 그 가까운 친척들은 대부분의 동물이 오래 버티지 못할 곳에서 살아갑니다. 높은 절벽, 돌무더기 비탈, 좁은 바위턱, 겨울에는 칼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태양이 돌을 뜨겁게 달구는 곳들이죠. 그들에게 그런 곳은 도전이 아니라 그저 집일 뿐입니다. 게다가 진짜 사냥은 알프스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절벽의 명인들은 히말라야, 캔카스, 북미의 로키 산맥,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도 발견됩니다. 저마다 습성은 다르지만 높이에 대한 애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편한 장소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왜 걷기조차 무서운 곳에 자발적으로 정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편안함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산비탈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거의 텅 비어 보입니다. 돌, 드문드문한 풀, 벼랑뿐이죠. 하지만 염소들에게 그곳은 하나의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들은 모든 균열, 모든 돌출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모든 편안한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염소 떼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구름이 발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돌 위를 걷는 발굽 소리만 들려옵니다. 어린 새끼 염소들은 마치 평평한 잔디밭에서 노는 것처럼 절벽 선반을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저는 몇 번이고 저도 모르게 염소들을 위한 안전 로프를 마음속으로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자리에 다가서기조차 꺼려하는 곳에 동물이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모습이 그만큼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시야가 넓어져 좋습니다. 위에서는 위험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경쟁자도 적습니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드문 풀과 관목을 먹기 위해 절벽을 기어오르려는 동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탈리아 댐에는 덤불도 신선한 풀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삭막한 콘크리트뿐입니다. 그런데도 염소들은 수십 년째 그곳을 찾아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방문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면 보통 그저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그림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예외를 두기로 한 것 같습니다. 비밀은 용감함이나 무모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훨씬 더 놀랍습니다. 비밀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염소들은 풀을 뜯으러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 더 정확히 말하면 콘크리트 표면에 남아있는 소금과 다른 미네랄 성분들입니다. 물이 서서히 그것들을 밖으로 씻어내는데 이것이 동물들에게는 진정한 자연 비패나 다름없습니다. 대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동물들이 허둥대거나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발을 옮기고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표면을 핥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소금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몸은 끊임없이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을 잃습니다. 특히 동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신선한 식물을 먹는 여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역에서는 그런 물질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말 그대로 돌멩이에서 그것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냥들이 염분이 있는 샘물이 솟아나는 곳 근처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이 반짝일 때까지 핥기도 합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사냥꾼들의 오래된 관찰 기록에는 소금을 핫스러 가는 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이용합니다. 어린 개체들은 그저 어른들을 따라 경로를 반복할 뿐이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새끼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도 거의 수직인 표면에 어떻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연이 만들어낸 진정한 공학 기술이 발휘됩니다. 제가 사냥 발굽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갈고리나 특별한 발톱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훨씬 더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비밀은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드러운 부분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냥의 발굽은 단단한 바깥 가장자리와 더 부드러운 중앙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부분은 아주 작은 돌출부에도 달라붙고 부드러운 부분은 살짝 탄성을 발휘하며 접지력을 높여줍니다. 마치 등산화와 고무 밑창의 조합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각각의 발굽은 양옆으로 약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덕분에 동물은 마치 돌을 감싸 쥐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돌출부조차도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매끄러운 표면이라도 사냥은 여러 개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옆에서 볼 때 드러납니다. 이 동물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으로 다가가 앞발을 딛고 체중을 옮긴 다음 뒷발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자신이 위험한 높이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굽은 그 비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사냥조차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어미를 따라 사람이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운 곳을 기어오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비결은 체중 분배에도 있습니다. 사냥은 어깨가 잘 발달했고 상체 근육이 매우 강합니다.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좁은 절벽턱에서도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4개의 독립적인 지지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냥의 관절은 가동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각도로
발굽을 놓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모든 움직임이 아주 정확합니다. 산에서 서두르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에 실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시력입니다. 이 동물들의 눈은 주변 공간과 발밑의 지면을 거의 동시에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이 시선을 옮기는 동안 사냥은 이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곳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끼 염소들을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지나도 어미를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설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털뭉치는 어른조차 서 있기, 무서워할 바위 위를 자신감 있게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산속의 이른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밤이 지나 바위는 아직 차갑습니다. 아래에서는 시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신발보다도 좁은 벼랑 끝에 다 자란 암컷 한 마리가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새끼 염소가 꼼지락거리며 가끔씩 어미의 옆구리를 들이받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또 다른 아침일 뿐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높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험은 아래에서, 즉 평지에서 더 빨리 달리는 존재들로부터 찾아옵니다. 늑대, 스라소니, 눈표범, 그리고 다른 포식자들은 평지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파를수록 우위는 발굽이 있는 동물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추격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곳에서 사냥은 거의 제 집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쫓기던 동물은 말 그대로 절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아주 작은 바위턱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포식자는 먹잇감을 보지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목숨을 앗아갈 것이고 모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산에서는 기묘한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기어오르는 법을 배웠고 다른 한쪽은 뒤쫓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친 이러한 대립은 평범했던 염소의 조상들을 수직 세계의 진정한 전문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알프스 사냥뿐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왈리아 아이벡스라는 희귀한 사냥이 사는데 이들은 아래에서 보면 마치 벽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찔한 절벽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사는 그들의 먼 친척들은 훨씬 더 높은 경사면을 선택합니다. 놀라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샤무아와 아이벡스는 종종 같은 길을 이용하며 각 무리는 자신들만의 안전한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길들 중 일부는 아주 오래되어 맨바위 사이에 눈에 띄는 오솔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계단이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물 무리가 이용하는 산길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길들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났고 인간은 그저 다른 존재의 아이디어를 따라 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수들 사이에서도 사냥을 조심성 많은 동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동물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흔히 바랄이라고도 불리는 큰 풀양과 그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물들은 아시아에 서식하며 때로는 너무나 가파른 경사면을 서식지로 택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마치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곁에는 산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꾼 중 하나인 눈표범이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추격전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먹잇감과 포식자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마주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송곳니와 발톱이 아니라
바위에 붙어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균형 감각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직 절벽을 정복한 것은 비단 발굽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친칠라의 큰 친척인 비스카차가 비슷한 바위 지대를 좋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바위너구리가 촉촉한 발바닥 덕분에 바위에 달라붙어 다닙니다. 자연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염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으로 단연 돋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절벽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동하죠. 염소 떼는 하루에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험준한 지형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는 동물들에게 극한의 시험이 아니라 가벼운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비가 내린 후의 경사면을 상상해 보세요. 바위는 번들거리고 틈새에는 물이 고여 있으며 아래에서는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동물들이 이 젖은 미로를 따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갑니다. 부산을 떨지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차분하고 규칙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염소들은 필요 없이 점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종종 절벽을 뛰어넘는 아찔한 점프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염소들이 힘을 아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움직이며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연구자들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무리에는 거의 항상 미리 경로를 아는 듯한 경험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어린 개체들은 그들을 따라가며 점차 안전한 통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지도나 표지판 없이 전수되는 일종의 기억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생물학자들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그들이 용기라는 단어를 얼마나 드물게 사용하는지에 특히 놀랐습니다. 거의 항상 습관, 경험, 그리고 적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한 업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동물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과 마주칩니다. 인간이 건설한 도로, 다리, 광산, 터널,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염소들이 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 다리 교각, 심지어 표면에 미네랄 소금이 드러난 터널에도 이끌립니다. 인간은 의도치 않게 그들을 위한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염소떼가 산악도로 근처에 나타나 오랫동안 아스팔트를 핥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제설용으로 뿌린 소금이 도로 위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운전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동물들에게는 정말 귀한 발견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주침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염소들은 미네랄을 찾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차 앞으로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도로에 특이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특별히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내내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염소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소금에 대한 애착이나 바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벽을 위험한 장소라고 여기는데 익숙합니다. 우리 뇌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염소에게 위험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위가 아니라 포위당하거나 따라잡힐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인 아래가 무서운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역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거의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인 셈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 선택은 바위를 잘 느끼지 못하고 거리를 잘 가늠하지 못하며 더 자주 실수하는 개체들을 점차 제거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산에 사는 발굽 동물들이 이동할 때 예상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말 그대로 끊임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하루는 힘든 시련이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경로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 동물들을 더 평온한 곳으로 옮겨도 그들은 여전히 높은 곳을 찾습니다. 바위나 언덕 두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그들 내면에 높이가 안전과 익숙한 질서를 의미하는 세계 지도가 이미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공학자들은 뿔이나 근육이 아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은 바로 놀라운 안정성이었습니다. 로봇 공학을 다루는 몇몇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악 동물들에게서 엿봤다고 직접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네나 파이프, 울퉁불퉁한 표면 위를 이동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진짜 사냥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주를 정복한 인간이 그저 소금을 찾아다니는 동물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미있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 동물들은 뜻밖에도 사람들이 산 자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오래된 고갯길이나 숨겨진 수원지, 그리고 안전한 통로를 찾아내곤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종종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동물의 무리를 관찰했습니다. 수백 년 전 알프스 어딘가에 있는 한 양치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염소들이 끈질기게 한 곳만 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종종 소금 핥는 곳이나 험난한 지역을 통과하는 편리한 길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점은 동물들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전혀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자기 보리를 보러 갈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 이 장면에 드라마와 경이로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친진호 댐의 영상이 그토록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엄청난 위험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물들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도 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세상이 인간에게 편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매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